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은 3대 지수가 모두 오랜만에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동안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던 게임스탑 사태가 조금은 진정되는 듯한 모습과 함께 지난주에 오랜만에 3대 지수가 모두 3-4% 정도 조정을 받은 것에 대한 반동으로 오늘 시장이 좀 좋았던 것 같고, 특히나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이 끝나고 아마존과 구글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반적으로 섹터 전체가 조금 분위기가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게임스탑과 관련됐던 여러 주식들은 오늘 대체로 안 좋았고요. 특히 게임스탑이나 AMC 같이 가장 화제가 됐던 주식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50%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최고점 대비 거의 4분의 1 토막까지 내려왔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혹시 이런 거래에 참전하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계시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주식에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도박입니다.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는 것과 직접 참전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소액만 재미삼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호기심에 마약 한 번만 해볼까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재미삼아 했던 그런 마약 같은 거래가 나중에는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는 거래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도박적인 거래는 그냥 카지노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발을 담그시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구글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우선 아마존부터 보시면요. 아마존은 매출이 시장 예측치인 1200억 달러 대비 1250억 달러로 약간 비트를 했고요. EPS가 대박입니다. 시장 예측치 7.34달러 대비 거의 2배인 14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로 인한 지출이 생각보다 적은 면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아마존 프라임이 코로나로 인해 4분기로 밀리면서 이번 분기 실적에 포함된 것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아마존 사업의 핵심인 클라우드 서비스 AWS도 지난 분기 대비 28%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나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장외에서는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도 제프 베이조스가 3분기에 CEO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조금은 충격적인 소식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해서 CEO 자리에 오를 사람은 1997년 IPO 당시부터 함께한 앤디 제시라는 사람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을 시장이 조금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마존 같은 기업은 이제 뭐 제프 베이조스가 경영을 하던 다른 사람이 경영을 하던 크게 영향이 없을 정도로 궤도에 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엄청난 호실적, 특히나 EPS가 2배나 상승할 정도의 호실적이라면 이거는 분명히 향후 아마존 주가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제프 베이조스가 내려오는 건으로 아마존 주가가 생각보다 오르지 않는다면 아마존을 노리고 계셨던 분이라면 굉장히 좋은 찬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구글의 경우에도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570억 달러 정도로 시장 예측치를 10% 정도 비트를 했고, 순이익도 주당 순이익도 22.3달러로 시장 예측치를 30% 정도 비팅을 했습니다. 그 외에 클라우드, 광고 수입 등등 모든 섹터가 전부 시장 예측치를 비팅을 했습니다. 이런 좋은 실적에 힘입어서 지금 장외에서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저는 구글을 1820달러대에서 스윙으로 진입을 했고 2020달러에서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장외에서 2036달러에 1차 목표가 총 3주를 들어갔는데 절반으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한 주를 매도를 했고요. 이제 나머지 2주는 제가 샀던 가격 약간 위에다가 예약 매도를 걸어두고 이제부터는 오르면 그냥 무조건 즐기고 내리면 내가 샀던 가격 약간 위에서 알아서 팔리는, 위험은 전혀 없고 수익만 즐기는 보너스 게임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스윙 투자고, 이 스윙 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전하고 수익은 또 수익대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스윙 투자 방법이 있으니까 위험한 스윙 투자 하지 마시고 이 방법을
참고하시라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한 스윙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크리스퍼 삼형제도 오늘 대부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인텔리아가 오늘은 많이 올랐고요. 저는 오늘 가장 안 좋았던 크리스퍼만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세 종목 모두 20주에서 24주 정도를 현재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길게 장기적으로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전혀 관심 두실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네, 테슬라는 오늘도 4%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아주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872 정도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틀 연속해서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최고점인 $900에 다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제 프리장에서 4주를 그냥 돈생강사를 했고요. 그래서 드디어 400주가 채워졌습니다. 나름 개인적으로는 셀프 축하할 만한 일이고 제가 처음 이 채널을 시작했을 때 370주 그 다음에 평균 단가는 $300가 약간 넘게 시작을 했는데 반년 동안 30주를 더 모아서 400주를 채웠다는 게 스스로도 자랑스럽고 반면 평균 단가도 $333까지 올라와 버렸다는 건 조금 마음은 아프네요. 지금 400주에 $333라는 거는 나름 의미가 좀 있는 숫자들 같아서 다음부터 테슬라를 추매할 때는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서 그곳에다 추매를 할 예정입니다. 400주가 뭔가 좀 미묘하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거 나중에 5개로 또 주식 분할되면 2000주가 되는 거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하여간 다음부터는 새로운 계좌에 나눠서 추매할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제 깃발형을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1, 2주 안에는 재차 상승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너무 빨리 오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 더 횡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굳이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리콜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은 악재가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지난달에 이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해당하는 NHTSA에서 테슬라의 모델 S와 모델 X 9세대 모델에 터치 패널이 먹통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벽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13만 5천 대 정도를 리콜하라는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거를 받아들이기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2년부터 18년까지 제조된 모델 S와 16년부터 18년까지 제조된 모델 X 총 13만 5천 대 정도가 대상이고요. 터치 패널 전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안에 내장된 보드를 교체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오늘 테슬라의 주가에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도 댓글로 달아놓긴 했는데 이미 많이들 보셨겠지만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810에서 $880로 올렸고요. 이유는 많았지만 정말 간단하게 딱 두 가지로만 추려보면은 2021년 인도량 예측치를 79만 2천 대에서 78만 5천 대로 줄였는데 테슬라가 얘기했듯 연간 50%의 성장일 시 연간 50%의 성장을 달성할 시 이후로는 오히려 인도량이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추측을 해서 2030년에는 기존의 523만 대에서 538만 대로 인도량 예측치를 상향시켰습니다. 또한 테슬라 에너지 사업부가 연간 성장률을 2025년까지 30% 정도로 봤는데 이거를 2024년까지 48%로 크게 상향시켰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들이 합치고 합쳐져서 목표 주가가 10% 정도 상향됐습니다. 네, 이 정도면 이제 아담 조나스는 완전히 개종을 마치고 테슬라맨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과연 그분은 목표 주가를 언제쯤 올릴지 또 얼마나 올릴지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중국의 자동차 메이커이자 배터리 메이커인 비아디를 지분을 20%를 인수한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 심지어 10%는 현금으로 지불하지만
10%는 테슬라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완벽한 루머 단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만약에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거래 방식 등등을 생각을 해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완벽한 루머에 가깝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진행된다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거고, 또 거래 비용 등등에 따라 호재냐 악재냐가 극심하게 갈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루머 단계를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테슬라의 보험이 조만간 텍사스로도 진출할 것 같습니다. 기가 텍사스가 지어지는 마당에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고, 테슬라 보험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활용해서 훨씬 낮아진 사고율 덕분에 소비자에게도 더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험을 제공하고 테슬라도 더 높은 마진을 올릴 수 있는 테슬라의 향후 굉장히 중요한 캐시카우 중 하나가 될 중요한 사업입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은 미국 전역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돼선 제가 이미 영상을 하나 만들어둔 게 있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영상 못 보신 분은 한번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모델 3가 모델 Y처럼 향후 기가프레스로 차체를 일체형 주조물로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생산 속도와 각종 부품비 등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생산 원가가 줄어들게 되죠. 일단 현재는 언제부터 적용이 될지는 아직은 미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중에 일체형으로 찍어내게 되면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 비용이 훨씬 더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들을 하시는데, 저도 자동차 차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체형 차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수리는 그 부분을 떼어내고 용접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수리비의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이거는 자동차 수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달아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바로 어제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뉴럴링크가 원숭이의 컴퓨터 칩을 이식해서 텔레파시로 게임을 하는 모습을 한 달 내로 시연할 거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인간에 대한 임상 실험도 가능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순조롭게만 진행된다면 올해 초에, 벌써 2월이니까 정말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진행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직접 얘기한 내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지금 FDA와도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뉴럴링크의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알츠하이머 같은 뇌질환, 그리고 척추 손상과 같은 신경질환을 치료하는 게 일단은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정상인으로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최우선 목표고요. 장기적으로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생할 수 있도록 인간의 뇌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 이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가슴이 벅차고 정말 너무너무 투자하고 싶은 회사이긴 하지만 현재 비상장 회사라 투자할 방법이 없고요. 향후로도 상장을 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 오늘도 시장 한 바퀴 둘러봤고요. 오늘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괜찮아서 마음 편하게 즐겁게 하루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는 또 다음 날이 기대가 되죠. 내일은 또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